한교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는데요.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체감하는 흐름들은 좀 답답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이게 시장이다, 이게 주시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기 국면부터 우리가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것이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들 다양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 앞서서 또 리뷰를 해볼 텐데 몇 가지 종목 볼까요? 일단 오션 브릿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 위에서 좋은 종목군들을 선취매하고 잡아가자라는 관점에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주들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션 브릿지도 이제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소폭의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물량을 잡아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션 브릿지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긴 시간 동안의 기간주용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아직은 탄력적인 반등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좀 약합니다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실적과 성장 가치에 따라간다. 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점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션 브릿지라는 종목도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반등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관점으로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소폭은 밀릴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노와이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오늘은 대체적으로 단기 상승 후에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5G 관련주가 먼저 빠졌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소폭은 밀린 상태입니다. 결국엔 5G 관련주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노와이러스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만 흐름 자체는 탄력적이고 아직은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치고 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 모멘텀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요. 또 반등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더 안정이 되고 호전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저점 찍고 추세적인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출렁거리면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바닥권에서 시장이 그동안 조정권에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는 시장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고 홀딩 그리고 밀릴 때는 역시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혼조 장세 속에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죠. 자, 손 떨림 보정 장치를 만들었고 이 제품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이렇게 승승장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아직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5G 손 떨림 보정 장치에 대한 수요는 중국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실적 호전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좀 수익이 좀 낮다라고 싶으면 절반 정도는 털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도는 아직은 5일선과 11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3개 종목 리뷰해봤고요. 그럼 현재 시장 전강 후약 좋다 말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그쵸. 갑자기 전체적인 지수의 분위기는 빠지면서 방산주가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시장에 대해서 한 큐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자 오늘의 한 큐는 신고가 랠리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어떤 뜻인가요? 일단 뭐 지수가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가 이제 오늘 갭상 출발 후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먼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급반등이라는 재료가 어제 국내 증시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약밥선세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더 못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못 가니까 약간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수가 신고가인지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미국의 다우 지수라든가 S&P 100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5일 이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과 국내 증시가 미미하지만 5일 이평선 중심의 추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시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듯한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루한 장세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복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증시에 이제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일단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부양 대책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부양책과 관련된 규모를 높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협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막연하게 공포감을 가졌던 그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돌발적으로 따라 또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태가 좀 악화돼가지고 증시가 잠깐 출렁거린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을 눌렀었던 돌발 악재는 분명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여러분들 꼭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시작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서 이제 빠르게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와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가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만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호재는 바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백신이 언제쯤 만들어지냐 이게 관건입니다만 언급드렸듯이 늦어도 11월에서 12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추세와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증시도 상당히 불안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 다우지수는 상승 추세로 반전했고요. 어제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뉴욕 증시의 흐름은 강했습니다. 가다가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미국 증시는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라고 중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안정되고요. 추세 반전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미국 증시는 살아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정을 보더라도 다시 폭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조만간에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해 볼 만한 상태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소폭의 반등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도 오늘 강세가 나타났고요. 자, 21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약간 음봉이 나타났고 매물을 좀 받는 그런 형태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점을 찍었습니다. 양쪽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안정적이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지수가 올라갑니다만 탄력적인 반등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미미한 반등세가 나고 있고 직전 고점 매물을 받습니다. 현 구간에서 약간은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쌍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 기조가 살아있고 21이평선까지 터치를 할 정도로 주가의 반등 흐름은 강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고점 매물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곧바로 치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조심스럽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매물들을 소화해내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관점
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정을 이용한 접근 전략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일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좀 기운 빠진다, 네. 오늘장 재미가 너무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요. 실제로 코스닥 지금 강보합권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장은 어떨지, 어떤 분은 이제 옵션 만기 앞두고서는 또 벌써 빠지는 네. 건가요? 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일의 한 수로 한번 해답을 드려볼게요. 자, 내일의 한 수는 지수보다 주도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보다 주도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주를 찾는 것 같은데 이번 3분기 실적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주도주는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강조하거든 IT 섹터가 여전히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이제 흐름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면서 중기적으로는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갔다가 밀리고 있는 흐름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어제 국내 증시가 그런 호재가 반영돼서 오늘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겠고요. 오히려 장중 조정을 위해서 오히려 주도주 탄생에 대비를 해서 조금씩은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안정권이에요. 지수가 안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주도주 탄생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분명히 주도주는 있는데 그 주도주들이 단기적으로 전면에 부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주 탄생에 대비라는 이런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역시 실적주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다. 제가 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거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종목들이죠.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5G라든가 성장주가 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주에 먼저 주목하시되 그러나 그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도주가 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만큼 주도주 탄생에 대비하는 전략을 펼쳐나가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또 어제도 시장을 보셨습니다만 시장의 종목군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죠. 그만큼 지금 장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는 등 마는 등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한 달 30일 중에 28일 동안 쉬고 이틀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바닥 100일 천정삼일이라는 투자 경험도 있죠.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만큼 더딥니다. 시간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미미한 상승에 대비하는 느긋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주요국의 GDP 성장률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자, 주요국의 GDP 성장률 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38개국 2020년 2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보고 계신데 자,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GDP 성장률이 3.2%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국가들 중에 두 번째로 GDP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방역을 잘했고 GDP 성장률이 좋은 나라들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와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GDP 성장률 1위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 교류 규모가 우리가 1위입니다. 26% 정도 무역 교류 규모가 있죠. 결국에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따른 실적과 기업들의 경기 회복세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요국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중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위치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번째 코스닥을 봤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현재 구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쌍바닥을 찍은 상태고 역시 21일 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강력한 매물 저항층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점을 찍었고 21일 평선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물량을 받으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작은 변수를 우리가 다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미국의 경기가 또 그 한국의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백신입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급하지 말고요.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빨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에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이 정말 지치시나 봐요. 그렇죠. 투자자분들도 이런 장엔 도저히 무엇이 주도진지 잘 모르겠다.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소리가 많아요.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주식시장의 아이러니겠죠.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식을 안 하고 싶지만 결국엔 장이 또 살아나게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장을 절대 한순간에 땡기지 않습니다. 정말 진이기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누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떠날 것처럼 볼 때 그때 땡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뒷북치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처지지 마시고요. 힘내서 좋은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래서 한 종목 한 큐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종목 슈피겐코리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제공약하는 슈피겐코리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슈피겐코리아는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갔다가 밀리고 하면서 이제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다라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폰 12가 이제 출시가 임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아마존닷컴의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라고는 그런 판매처를 바탕으로 한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고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생산 업체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항상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마존닷컴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아이폰 12가 출시 임박이 됐고 또 삼성의 갤럭시 폴드라든가 삼성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이 회사는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액세서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보호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액세서리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회사인 그러니까 슈피겐 뷰티를 통해서 아주 실적 호전 추이가 상당히 강단롭게 진행될 겁니다. 손세정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호전 추세가 3분기를 시작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가져볼 만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이 구간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바닥을 쳤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또다시 여기서 또 한 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어제 반등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만큼 이 종목도 이제 충분하게 매물 저하 과정을 거쳐서 반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충분히 소화됐고 손바뀜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양봉 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고요. 오늘과 내일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 소폭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85,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85,000원이면 직전 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85,000원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직전 고점 85,000원까지 제가 목표치를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68,000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68,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밀집돼서 약간 밀리는 구간이에요. 뭐 굳이 털어내고 도망갈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무너지게 되면 털었다가 재매수를 고려하는 이런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5,000원, 순절 가격은 6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을 때 슈피겐코리아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교수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